네, 먼저 안행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례에 관한 네. 법안이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원래 지금 대통령 훈령으로 하고 있던 내용을 국민의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부각시키시겠다는 어떤 입법 취지로 그거를 법으로 이렇게 이제 입법화하시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그러니까 훈령으로 규정하는 사항과 또 법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대국민적 기속력이 특별히 없는 내용인데 이걸 굳이 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저도 이 국민의례와 관련한 부분을 법으로 규정할 것 같지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고, 또 법적 기속력을 통해서 과도하게 정부가 이런 개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훈령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물론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고, 다만 그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일단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과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법이 가지는 어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 쪽에서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안은 그 중에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표현 한 부분을 이제 고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법이 이렇게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거를 본다 전면적으로 사실은 경범죄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의 형법이라는 그런 엄격한 법을 통해서 그것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그것이 또 전과의 의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공백 내지는 조금의 경계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또 전과자를 양성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내용 법을 보면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해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모호한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서 과태료라는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그런 법적인 의미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우려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셔서 어떻게 보면 경범죄로 처벌되는 비율이 항상 새롭게 정권이 시작되면서 제일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질서를 새로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 경범죄에 관한 법률이 항상 이용돼 왔는데, 오히려 새롭게 부임하신 경찰청장님께서는 기존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십 년째 오면서 아까 얘기하지만 구걸행위, 여기 보면 못된 장난,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질서 유지라는 그런 편의에 좀 더 기울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님이 조금 더 전면적으로 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960년대 최초 경범죄 처벌법이 생긴 이래
그간 그대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바뀐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완전히 의식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공청회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다 더 시대 정신에 맞도록 새롭게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 또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서 원래 제가 작년에 그 경찰 내부에서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알 권리 표현, 알 권리라는 것을 저는 빙자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끊임없이 경찰 아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 대상자가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실시간 옆에서 마치 보도해 주는 것처럼 기사가 많이 만연되면서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상처가 받거나 처벌이 되는 처벌적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때도 홍보 매뉴얼을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시다가 최근에 받았어요. 이번에 수사사건 홍보 매뉴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예원 의원님께서 법률을 새로 이렇게 법안을 개정을 하셨어요. 근데 경찰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된 사건이 작년에만 해도 200건 정도 되는데 기소율이 얼마이신지 아세요? 처벌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죠? 있습니다. 기소 자체가 0%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그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을 규정하면서까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둔화됐는지 저는 그걸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법안으로가 아니더라도 입장이나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좀 경찰 내부에서 좀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예원 의원님 법안에 따르면 공보관리관을 정해서 통로를 그러니까 일원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홍보 매뉴얼에 보면 이미 홍보관리관이 정해져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 담당, 그러니까 본청, 지방청은 홍보관리관이 담당관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예. 경찰서 경우는 지방청 홍보 담당관과 협의해서 또 관련 그 일을 하는 실제 서장이 발표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진짜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홍보 담당자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홍보 담당자가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사건 관련 책임 간부가 하는 것이 상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전문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고 채널 형성이 잘 안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사건 발생 시에 그 홍보 라인하고 사건 수사부서하고 정확히 교감을 하고 바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실 거예요.